오늘이 3월 20일 춘분이네요. 작년 춘분 날에 옥상 정원에 그 자동 물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건 못하고 내일이나 모레 좀 옥상이 좀 마른 다음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이라도 아직도 가끔은 이제 그 영하로 내려간 날도 있고, 물론 낮에는 다 영상이겠지만은 그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 뉴스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보면은 항상 논쟁들이 많아요. 논쟁.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거죠. 세상에 그런 거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겠죠. 며칠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다. 2+2 회담을 하고 각국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죠. 이게 또 그 합의했다는 것에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조율, 완전한 조율 밑에서 대북 정책을 진행한다 하는 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이게 혹시 워킹 그룹 시즌 2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간 나는 역사라는 것을 환원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결정된 역사가 진행되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낼 것도 없고 울분을 토하거나 뭐 걱정을 하거나 또는 뭐 잘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은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국제적인 문제 서로 간의 협의 또는 국내 문제에서 또 특히 요새 보궐선거 기간이라 뭐 엄청난 그 토론이 또는 그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뭘 했다, 지금 뭘 했다, 거짓말했다, 뭐 거짓말했다고 하는 사람을 또 네가 나 명예훼손했다고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논쟁들을 그냥 뉴스거리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 사실 진실도 없어요. 역사에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 얘기고, 그 지어내게 된 것도 다가 그 따지고 보면 다 그 원인과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 정해진 코스로 간다 해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양자역학 같은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양자역의 확률 같은 것이 얘기할 필요 없이 고전역학만을 하더라도, 고전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뉴턴역학이죠. 뉴턴역학이라는 것은 그 이제 모든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뉴턴역학의 그 법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뉴턴 역학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뉴턴 자신도 알았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뉴턴 역학 자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뉴턴 자신도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그 뉴턴 역학에서 풀지는 못하는 문제라는 게 삼체 문제. 중력장에서 상호작용하는 세 개의 물체의 그 자리끼리라는 것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삼체 문제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그 삼체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지구 세 개죠. 중력에 의해서 지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간이 긴 시간을 보면은 결국은 이 삼체 즉 해와 지구와 달 이것도 지금 같은 그런 자리길 즉 지구는 해 주위를 돌고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건 어디까지나 근사적인 어림해서 그런 궤도를 가지고 짧은 동안에 하는 게 짧다 길다 하는 건 물론 그건 상대적인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그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은 한동안은 지금 같은 자리끼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세 개의 중력장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중력장의 상호작용하는 삼체 문제는 비선형 동력학이 돼가지고 그거는 케오스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고 케오스는 우리 인식 능력 밖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자세한 초기 조건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결국은 그런 걸 소위 인트린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재적인 인트린식하게 알 수가 없다 하는 인간의 그런 아주 그 초정밀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세상사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적인 건지만은 짧은 시간에 대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우리의 그 역사라는 시간, 그 역사라는 게 뭐예요? 뭐 한 5천년, 만년, 뭐 그 정도죠. 인류가 탄생한 것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런 역사의 시간에 비하면은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의 운동이 지금 같은 거를 계속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태양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태양도 소멸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타버리면서 별이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그러니까 인트린식하게 내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거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그 여러 다른 문제에 보면은 바로 코앞의 문제 예측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19년에 봄이었을 때 우리가 2019년 말쯤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뭐 알 수가 없었죠. 뭐 빌 게이츠 한 사람은 뭐 그런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근거가 있어 예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팬데믹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주기로 나타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또 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많이 있어요. 삼체 문제, 우리가 태양계의 삼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의 기간에 비하면은 그보다 훨씬 그 세 천체가 혼돈의 chaotic motion,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은 우리 역사에 비하면 길지만은 또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 같은 거 또는 지금 한참 열내고 있는 그 뭐 보궐선거 결과 그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뭐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누가 우세하다 하지만은 그 모르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자체도 또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거는 뭐 그냥 짧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거 같은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 모르는 거고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거고 아무리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세우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일어나고 있는 대로 순리적으로 그냥 이거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열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요즘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 75세인지 뭐 몇 살 이상부터 일반 노인들한테도 그 백신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 75세 이상은 파이자 백신을 주사를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사실 지금 전에도 내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이 파이자 백신이 나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 블로그에 쓴 것처럼 난 페니실린의 아나필락시스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게 이제 내게 그 페니실린 약효가 왔던 때가 1965년에 6년 그 근방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나필락시스의 그 치료법으로서 아드레날린 그 주사를 지금은 이제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게 있었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검색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그 아나필락시스 샤크에 대해서 아드레날린 그 치료법이 적용됐나 했더니 그 60년대에서부터라고 그렇게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 구글 검색하니까. 그러니까 그쯤 해가지고 그 아나필락시스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그 치료법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각 병원에서 이미 그 주사기에 다 집어넣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급한 환자들에게 그 주사를 놔주고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드레날린 그 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한 100년 역사래요.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식의 지금 파이자 그 회사에서는 그 백신도 만들지만 그 아드레날린 그 주사 그 긴급 주사 그 자가 치료 주사를 자기가 자신이 주사를 놓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물론 처방해서야 가지만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 그것이 이제 꼭 나처럼 페니실린 같은 약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엘러지도 샤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뭐 샤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고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장면 나오는 드라마에서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자가 치료용으로 주사를 만들어서 판대요. 0.3ml짜리고 0.15ml짜리 두 가지 종류를 해서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그 주사 놓는 그런 그 병원이나 그 보건소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주사를 놔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내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니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사람 44명에 대한 미국인데 44명에 대한 그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쭉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페닝샤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사를 맞고, 그리고 다 이제 그런 아드레날린 그 요법으로 주사를 맞아서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고, 대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그 이상 반응을 일으킨 백신의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고하는 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 그쪽 그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이상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을 갖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경우 이제 보고가 2, 3일 후에 이제 도달하는 모양이에요. 2, 3일. 그러니까 대개 2, 3일 후에 그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그 백신, 파이자 백신의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없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페니실린 샤크도 경험한 사람이 하나 42명, 44명 중에 하나 사람이 있는 거 봐서는 나 같은 사람인데도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백신을 맞고, 그리고 역시 이제 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지만은 그 치료를 거기 40여 명의 그 모든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다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차피 나도 뭐 주사를 맞기 전에는, 백신을 맞기 전에는 이제 내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겠지만은 해도 아마 뭐 맞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만약 그런 이상반이 오면은 그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해소시키는 그런.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